살다 보면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그 순간엔 분명히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흐려집니다. 속상했던 감정도, 감동했던 순간도, 결정적인 교훈도 기억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그렇게 지나간 일들은 시간과 함께 미화되기도 하고 또는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는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들은 단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록을 대단한 일로 여깁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이나 작가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록은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에게 알려주는 가장 따뜻하고도 정확한 도구입니다. 기억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고 무슨 감정을 느꼈고 어떤 판단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짧게라도 남겨두면 시간이 지난 후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었지. 내가 전에 이런 상황을 지나갔었지. 그때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결국 또 참았구나. 기록은 거울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거울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되짚어 보기 위한 사적인 말걸기입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같은 후회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또 기대하고 같은 실수를 하고 나서야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전에 지난번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실수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밤 자리에 누우면 손으로 짧은 기록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하나, 속상했던 감정 하나, 감사했던 일 하나, 그리고 내일을 위한 다짐 한 줄.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도 적어두면 내가 왜 이 마음이 생겼는지 나중에 또 착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록이란 건 지금은 별거 없어 보여도 훗날 내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노트 한 권, 스마트폰 메모장, 심지어 손바닥 위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런 말이 상처가 됐다. 이 말이 고마웠다. 그 순간 참았지만 다음엔 그러지 말자. 이 상황은 내 책임도 있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았다. 그런 짧은 메모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은 자주 틀립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된 기억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점점 흐려지면 그 사람이 꼭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하고 다시 마음을 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또 같은 실망을 겪고 나면 그제야 후회하게 되죠. 아, 내가 그땐 제대로 기억했었으면 좋았을걸. 기록은 그런 후회를 줄여줍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막막한 마음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다면 그 흐름을 따라가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상담보다, 어떤 충고보다 훨씬 진실한 해답이 됩니다. 기록은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지만 한 줄, 두 줄 쓰다 보면 그게 나를 지켜주는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심코 펼친 지난 기록 속에서 아, 그땐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 말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구나. 하고 지금의 내가 지난 나에게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기록의 힘이고 지혜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느끼는 감정, 받은 인상, 다짐하는 마음을 짧게라도 남겨보세요. 그건 미래의 나에게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조언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 속에 담긴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느냐가 결국 관계를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살다 보면 누가 뛰어난 사람인지보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혼자 앞서가기보다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고 자기 몫이 아니더라도 살피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조직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은 실력이 아닌 사람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 안에 균열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일 잘하는 후배가 좋았는데 지금은 예의 바른 후배가 제일 좋더라고.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해야 일도 오래 할 수 있지.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실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능력은 시간 안에 보여지지만 인성은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조용히 반복되는 행동을 봐야 합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 실수를 대하는 반응,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기본값을 말해줍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조직은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다정한 건 아니고 잘 웃는다고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보다는 말을 한 뒤 지켜보며 행동을 통해 진심을 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조직은 언젠가 꼭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잘 포장된 사람만 골라 쓰는 조직은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직장뿐 아니라 가족 모임,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론 사이좋게 지내지만 속으로는 누가 더 나은가를 비교하고 서로의 진심은 나누지 못하고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되는 모임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오래도록 인연이 이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도 연결됩니다. 내가 나의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알면 비슷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마음이 부르는 인연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당장의 행동보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성공했을 때 겸손한지,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지, 누군가를 도울 때 조건을 따지는지, 그런 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해줍니다. 어떤 조직은 그런 중심이 모여 오래가고 어떤 조직은 겉은 번듯해도 사람을 잃고 무너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편해서 있는 사람인지 이익 때문에 참는 사람인지 천천히 돌아보세요.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시간 앞에서는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함께하는 모임,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할까? 이걸 계속해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보다 그 선택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처음엔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던 일도 태도가 흐트러지면 쉽게 무너지고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일도 성실하게 다가가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태도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삶의 흐름을 결정짓는 힘입니다.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직원들의 인사 습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오면 누구든 반드시 눈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먼저 인사한다는 기준을 병원 내 모든 직원이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단순한 규칙이라 생각했는데 그 병원이 오랜 시간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이유가 그 작은 태도에 있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무너지고 공간은 각자의 울타리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작은 일이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 성실하게 다가가려는 사람은 언젠가 그 진심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선택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었느냐보다 그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루를 대했는지,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지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디를 가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다를 뿐이지.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의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는 흔들리고 처음의 마음은 옅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정을 잘하는 능력보다 태도를 꾸준히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있는 시간보다 무엇이든 해보며 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훨씬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 탓, 조건 탓을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회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 유지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려내는 건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힘든 일이 왔을 때 상황을 탓하며 무너지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삶의 중심을 오래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강합니다. 겉으론 괜찮다고 말해도 몸과 행동이 무너져 있으면 그건 이미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말은 조심스럽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매일같이 반복되는 선택과 태도의 합입니다. 잘 살았다는 말은 큰 일을 해냈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일을 오래도록 성실하게 이어갔다는 뜻일 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건 결국 나를 빛나게 해줄 겁니다. 삶은 누구보다 잘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꾸준히 다듬은 사람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어줍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일,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일, 내가 선택한 길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 그럴 땐 마음속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꾸만 떠올라 지나간 시간을 되짚게 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항상 똑바로 걷는다고 정답에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겼던 일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무너졌던 일이 지금의 단단함을 만들어줬고 버려진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났으며 떠나보낸 사람 덕분에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았다고, 삶이 틀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처음 마음먹은 대로만 가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는 계획대로 살지 못해 원망을 품고 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계획이 틀어졌기에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사업에 2번이나 실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가족에게 미안했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동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줬다고 하시더군요. 크게 벌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매일 단골 손님이랑 인사 나누는 것도 좋고 이제는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며 느꼈습니다. 실패는 때로 조정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 앞에서 너무 쉽게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삶이 내게 속도를 조금 늦추라고 방향을 조금 바꾸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더 나은 길로 삶이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패가 내게 남긴 건 낙담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할 기회였고 더는 어설프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남은 시간을 더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내 선택이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감정을 잠시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머무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실패는 돌아보면 가르침이고 한번 멈추어 숨을 고르라는 삶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크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일에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가족 문제로 예상치 못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는 방식은 결국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일은 왜 나한테만 생길까 하고 묻기보다 이 일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한 사람이 인생의 중심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붙잡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만 사는 인생은 어쩌면 너무 단조로울지도 모릅니다. 삶의 재미는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에서 더 많이 피어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너무 빠르게 자신을 실패자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일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당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일 겁니다. 그 말은 참 많이 들었고 때로는 위로가 되었지만 어떤 날엔 참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걸까? 지금의 이 아픔도 언젠가 흐려질 수 있을까? 지금의 이 후회도 결국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지는 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을 닫고 살면 아픔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아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인정하고 남 탓보다는 나의 자세를 돌아보는 순간이 쌓이면 그건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보듬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겁니다. 삶은 생각보다 나를 많이 흔들고 예상보다 더 자주 멈추게 합니다. 계획했던 일은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나중엔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지나며 우리는 점점
잘 사는 법보다는 덜 아프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결국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조건 긍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괜찮아지는 길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때때로 삶은 내게 아무런 설명 없이 큰 파도를 안겨줍니다. 그 파도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오지 않고 항상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몰려옵니다. 처음엔 허우적거리다가 숨을 고르고 나면 그 물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안에 작은 의지가 나를 바닥에서 밀어 올리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힘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삶을 견디고 마음을 다스리며 나를 지켜온 내가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한 말을 후회하기도 하고 지나친 감정을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한 자신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괜찮아지는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은 완벽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흠이 있어도 조금 늦어도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진심이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했는지, 내가 내 삶을 외면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다면 삶은 언제나 조금씩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예전엔 좋은 일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는 날이 고맙고 작은 불편조차 이해하게 되는 날이 진짜 평온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매일이 특별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괜찮은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별다를 것 없어 보여도 이만큼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바라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